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법률 동반자, 법률 리포트가 돌아왔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따끈따끈한 최신 생활 법률, 경제 정보 그리고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싹싹 긁어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법률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및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주목! 이제 가사근로자법이 안착하면서 이분들의 권익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는 이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와우! 게다가 최저임금 준수는 당연하고 퇴직금까지 챙겨드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사용자분들께 꿀팁! 개인적으로 직접 도우미를 고용하시는 것보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근로자와의 골치 아픈 노동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가사 근로자분들께도 휴식권이 있다는 사실. 근로시간 중 정해진 휴식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제도 역시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요즘 핫한 경제용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금융 용어랍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보통 달러나 금처럼 안정적인 실제 자산 가치에 1대1로 고정되어 있죠. 2026년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예치금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좀 더 믿고 쓸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어디에 쓸 수 있냐고요?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결제할 때 유용합니다. 가격 급락 걱정 없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돈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헷갈리는 법률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에 사시는 분들, 특히 집중, 수리비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두 용어만 알면 이제 걱정 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유 부분은 여러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안쪽의 방, 거실, 주방, 욕실 내부 같은 곳들이죠. 반면에 공용 부분은 입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옥상, 건물 외벽, 단지 내 주차장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서 실전 꿀팁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 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인이 윗집 배관 문제라면? 이건 전유 부분 문제니까 윗집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외벽에 금이 쫙쫙 가서 물이 샌다면? 이건 공용 부분 문제니까 관리사무소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한 판결인데요. 상가 세입자분들, 특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이번 사건은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서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권리금. 둘째,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큽니다. 세입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권리금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중요한 기준으로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준비한 소식 외에 놓치면 후회할 법률과 경제 뉴스 몇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학교 폭력 문제가 이제는 경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형 로펌부터 중소형 로펌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재정 AI 플랫폼 구축 정부가 어려운 재정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복잡한 재정 정보 AI가 알아서 척척 분석해주겠죠. 마약류 광고 규제 강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심각해지면서 당국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부당하게 고객의 해지를 막으면 큰일 납니다. 과징금 한도가 무려 50억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배임죄 개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임죄, 드디어 칼을 댄다고 합니다. 남양 유업 판례 후폭풍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15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경찰청 차장 10억 원 편취 혐의 인정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접근해서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긴 전직 경찰청 차장이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안보원금 지급 지시 혹시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은 안보원금 있으신가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안보원금도 지급하라는 아주 훈훈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이란 해상 역봉쇄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해상 역봉쇄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고 가격제 논란 정부가 기름값에 최고 가격제를 적용하면서 시장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법률과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법률 리포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쉽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